윤 대표님, 예.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민주당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총선이 끝난 뒤에 잇따라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데 재판부의 태도가 총선 전과는 상당히 달라진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재판부가 총선이 끝나면은 이렇게 야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 또 눈치 보면서 서슬 기지 않을까 그랬는데 오히려 재판부로서도 이때 잘못했다가는 이 사법부 신뢰가 완전 땅바닥이 떨어진다. 그렇죠. 이런 때 그냥 원칙대로 법대로 이렇게 해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재판부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원칙과 법에 따라서 그렇죠. 이 재판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이가 특히 재판정을 갖고 놀았잖아요. 그냥 우습게 알았죠. 가서 뭐 헛소리하고 빙빙 안 나오고 뭐 한번 출두하면은 크게 생색내는 것처럼 가고 말이 안 되는데 어제 오전에 이재명이가 또 몸살 기운이 있다. 원래 오후에도 재판했는데 오전에 가서 오후에는 내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딱 얘기했어요. 와라. 와라. 그래서 어제 왔죠. 그런 식으로 지금 재판장이 확실한 그런 태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는 저는 아주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김동연 재판장이 형사합의 33부인데요.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던 걸로 지금 인식이 되어 왔는데 본인도 그런 것을 의식을 했는지 몸살기 때문에 오후에 못 나오겠다 하니까 몸살기 정도로 안 나오시면 되느냐 그렇게는 못한다. 아주 딱 거절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후에 할 수 없이 나왔더구만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나 없이도 재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증인신문은 자기와 관련된 증인신문은 끝났고 오후에는 정진산 측에서 증인신문을 하니까 우리는 관계없지 않느냐 하는지만 재판장이라는 게 형사재판에서는 관련자들은 다 놓고 하는 것이지 누구는 몸살기 있다고 안 나오고 누구는 바쁘다고 안 나오고 누구는 출장 간다고 안 나오고 그러면은 뭐 재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대장동, 위례, 성남FC 뭉쳐서 지금 재판을 하잖아요. 이게 또 신속 처리 사건이거든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증인이 뭐 100명에서 200명까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 재판을 하겠어요. 자꾸 이재명은 재판 지연 전략으로 자꾸 증인을 자꾸 추가로 신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동연 재판장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만하죠. 이 이재명 대표가 26일 그 유동규 증인신문 때도 지난달 정진상 씨와 변론을 분리를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정진상 변호인이 유동규 증인 신문할 때는 나는 꼭 없어도 되지 않느냐. 나는 내 증인 신문은 끝났으니까. 그때도 김동연 부장판사가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재판부가 출석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것은 결정이라든가 재판 진행 절차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이지 피고인 입장에서 나는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나는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게 말이 되느냐 그거 아닙니까? 맞는 얘기죠. 그리고 또 26일 날도 그렇고 오후 6시가 돼도 재판이 안 끝나니까 옛날 같으면 거기서 끝나고 다음에 했거든요. 계속 하자. 계속 하자. 그래서 예정 시간 넘겨서도 재판을 속개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좀 재판이 당겨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6시까지가 이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법원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이 노조를 또 키워줬어요. 그래가지고 6시 이후는 일 안 한다 이런데 김동연 재판장이 우리는 7시까지 다음 재판부터는 하겠다. 1시간만 더 해도 증인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그러니까 재판을 좀 신속하게 하겠다.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아주 기본 얘기죠. 방침 아닙니까? 신속한 재판. 그렇죠. 이재명이가 지금도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서 증인 5명은 또 추가 신청했잖아요. 그러니까 5명 얘기 또 듣자 보면 또 시간 또 가는 거예요. 그게 한 4달 내지 5달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증인 신문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한 서너 번 하면은 이제 마무리를 대충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과거 KBS에 네. 관련된 인사들 한 5명을 또 증인 신청을 네. 하니까 그 사람들 또 증인을 받아줄지 안 받을지는 이제 5월 27일 날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때 이제 김동연 부장판사가 어떤 결정을 할지 증인이라고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다 받아주었어요. 네.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지 않느냐? 거기 책임자 국장이면 국장, 뭐 본부장 한 사람만 나오면 되지. 뭐 거기에 있는 PD까지 다 나오라 그러냐 해서 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KBS 그 건에 대해서는 대충 그 결론이 다 끝난 거거든요. 예. KBS 그 PD도 그 검사 최철원 사칭 PD. 뭐 이렇게 예. 해가지고 벌금 500만 원, 150만 원 받고 나중에 또 그 재판에서 선고 유예를 받았죠. 예, 예. 선고 유예를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재판이 거의 이재명 대표가 당시 150만 원 벌금을 그렇죠. 받았죠. 예. 벌금을 확정이 된 네. 거예요. 그런데 그걸 2018년에 네. 경기지사 방송 토론에서 네.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재판이 네. 되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거 재판 과정에서 위증교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증교사를. 최 PD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예. 2심에서는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예. 선고유예도 유죄죠. 예. 그러니까 그 재판 네. 과정에서 이제 나온 게 김진성 씨한테 예. 위증을 해달라. 예. 그게 지금 위증교사 그렇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진성 씨가 이미 나 그렇게 위증교사를 받았다. 네. 다 녹취록까지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유창훈 부장판사도 지난번 구속영장 이 기각할 때 위증교사는 소명이 된다고 그랬죠.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유창훈이라는 판사가 우리나라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 그 이재명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죄의 유무는 인정이 되나 그렇다고 해서 야당 대표를 꼭 구속하냐 그래서 풀어줬거든요. 예. 그게 오늘날 민주당 여기까지 온 거예요. 총선까지. 그때 좀 판단을 잘 했으면 아마 선거 판도가 달라졌을 텐데 유창훈 판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나라의 앞날을 상당히 그르친 면이 있죠. 예, 범죄자가 우리 날뛰게 만든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BBC에서 네. 한국은 네. 이 법원이 네. 판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어요. 예. 예. 지금 범죄가 조국도 있는데도 그래요. 조국도 황운하도 예, 그래요. 예. 2심에서 조국도 다 유죄 판결 나와서 대법 판결만 나면 감옥 들어가는데 판결 안 하고 있어요. 예.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은 1심부터도 그렇게 유죄 판결 나면은 법정 구속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2심에서도 법정 구속도 안 했어요. 법정 구속했으면은 어떻게 당을 만들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송영길이가 왜 나만 그래 그러는 거죠. 왜 나만 그래. 그렇죠. 또 지금 김성태 네. 쌍방울 네. 그룹 회장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도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네. 있잖아요. 하나는 500억 원에 대한 횡령 배임 사건이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건이요. 그렇죠. 이건 이제 800만 불 북한한테 준 거. 그게 이제 몰래 직원들 시켜갖고 갖고 나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북한한테 건너줬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고 그런데 이것도 지금 수원지법 형사 14부 신진옥 부장판사가 예. 분리해가지고 횡령 배임 사건은 뒤에 하고 좀 이따 하고 분리해갖고 외국환 거래법 혐의부터 먼저 이 심리를 마치겠다. 네. 5월 중순까지 하겠다고 지금 뭐 한 것 아닙니까? 예. 이것도 보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아주 불리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너무 이상 끌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빨리 땡겨서 한다는 거죠. 예.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이재명하고 연관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과 연관돼 있는 것이죠. 그렇죠. 6월 7일 날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선고가 있거든요. 예. 그때를 즈음해서 맞추겠다는 거죠. 6월 중순까지는 그렇죠. 심리를 마무리하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네. 거의 이제 마무리해가지고 그렇죠. 판결을 조기에 내리겠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아주 본인과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가
엄청나게 지금 밀려들고 증대되는 있죠. 그런 네, 상황이죠. 그렇죠.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쓰나미가 되는 거예요. 어제 몸살 났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죠. 총선을 이겨서 자기는 마치 대통령이 된 양 대통령실 가서 큰 소리 치고 왔는데 이 사법 리스크가 이게 갈수록 커지거든요. 법원에 돌아가는 분위기가 완전히 조희대 사법부가 들어서면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서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럼요. 싸늘해졌네. 분위기야. 또 이재명이야 또 재판 또 전문가 아니에요. 변호사. 재판 지연의 전문가죠. 근데 이게 지연이 잘 안 먹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에 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불법 승계 의혹 갖고 증인 80명 정도 해가지고 1심 선고에 3년 5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대통령 선거 앞으로 3년 남았잖아요. 2017년. 그 이후로 재판을 늦추고자 하는데 계속 늦추려고 그런 거죠.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봐서는 불안하죠. 그러니까 계속 더민주혁신회의 이런 데 강경파들 충동질 해가지고 계속 대통령에 대한 공격해서 탄핵 뭐 이런 쪽으로 좀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부에 대해서도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도 지금 겁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판사들 우리 탄핵시켜버릴 거야.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정말 변호사가 할 수 없는 말이죠. 그건 미친놈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민주적 정치의 사법 통제를 해요? 정치인이 재판에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그러면 정치적으로 풀어요?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럼 이재명 재판도 대통령하고 단독 회담으로 풀어요? 죄는 죄죠. 죄는 죄죠. 그러니까 저런 의식을 가진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됐다는 게 참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검찰에 대해서는 검사들을 지금 공격하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22대 국회 열리면은 검수완박 시즌2를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해갖고 조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기소청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부분은 민주당하고도 또 아주 짝짝꿍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둘이 다 그렇죠. 깜빵에 가야 할 처지니까. 그래서 기소청으로 해갖고 검찰 수사권을 뺏어버리겠다. 지난번에 검찰개혁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검찰도 그렇고 사법부도 중심을 잡지 않으면은 이 검찰을 흔들기 차원을 넘어서 이제 사법부 흔들기로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통장까지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4,100만 원 받았다고. 이거 전조입니다. 전조. 아마 사법부 수장 대법원장까지 아마 통장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야당의 공격이 흑색 선전이 공작 정치가 도를 넘고 있는데 정말 사법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호랑이한테 몰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법부도 엄격해지니까 이재명으로서도 이 총선 끝나고 나면은 이제 더 눈치를 볼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 뭐 재판만 나가면은 그래도 과거처럼 뭐 그냥 큰 소리 치고 않고 가급적이면은 공손하게 이렇게 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 사법부의 자존심이라고 봐요. 신진우 재판장하고 김동연 재판장이 지금 재판을 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정의가 반드시 실현이 되는 그런 재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사법부가 바짝 정신을 차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